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교육부조차 이건 불가능하다 경악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마저 직접 이것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이 전 세계 최고라 자부했는데 믿을 수 없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보고 난 후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가 본 대한민국 교육의 실체에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처드 브레넌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출신이자 전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62세의 나이로. 은퇴 후에도 대기업들의 교육 컨설턴트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은 저의 전문가적 판단이자 자부심입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교육학을 연구한 결과니까요. 오늘도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고급 사무실에서 컨설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제 자부심을 더욱 높여줍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죠.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어요. 이 모든 자료가 제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때 메일함에 국제교육 컨퍼런스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미국의 우수한 교육 방식을 다른 나라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미국 교육의 강점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발표자들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독일 등 유명한 교육 강국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과도 인정할 만했지만 미국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음 발표자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메모장에 각 나라 발표의 취약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 제목이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교육 혁신이었으니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 내면에서는 즉각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시험 성적은 높을지 몰라도 창의성은 전혀 없는 나라 아닌가요? 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하는 압박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표는 자신들의 교육 플랫폼 KMOC가 어떻게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는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통계와 사례를 쏟아내며 한국 교육이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청중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숫자만 보고 혹하는 청중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다양성과 창의적 교육 환경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장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발표자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인 이정민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제 오랜 친구죠. 학창 시절부터 교육 철학에 관해 자주 논쟁했던 사이입니다. 이정민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육을 지지하겠죠. 발표자의 도전적인 초대와 이정민의 존재가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사실을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한국 교육의 허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교육 전문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후진국 같은 모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첨단 시스템이 모든 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었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JFK나 LAX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공항만 잘 꾸며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깔끔한 거리.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뉴욕보다 정돈된 느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확신이 잠시 흔들렸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약속된 시간에 이정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정민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먼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려고 해. 오늘부터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을. 이정민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요. 한국 교육의 허상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시 교육청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어디를 가나 보이는 디지털 기기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큰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르겠죠. 미국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이상을 어떻게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정민이 안내하는 대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 평등과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에게 무료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공짜 교육은 실패하기 마련이지요.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민은 제 쪽을 잠깐 바라보더니 미소를 짓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한 관계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교수님, 저희는 교육을 비용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로 봅니다. 모든 시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작동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하는 교육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다음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곧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 날 저는 이정민과 함께 한국의 대표 교육 플랫폼 KMOC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는 한국형 대규모 공개 강좌, 마이너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플랫폼 개발 책임자인 한진우라는 4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한진우는 KMOC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진우는 KMOC가 국내 모든 대학의 우수 강의를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고 대학의 강의가 모두 무료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운영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텐데 말이죠. 한진우는 침착하게 이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 평등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질이 형편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주도 프로그램은 결국 관료주의에 함몰되기 마련이라고 믿었거든요. 한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컴퓨터 한 대를 가리키며 직접 체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양자역학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번역과 자막 옵션도 완벽했어요. 교육 콘텐츠의 질은 하버드의 온라인 강의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살펴봤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모든 강의의 과제, 토론, 평가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게 정말 공짜냐고 물었습니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무료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강의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버드 온라인 강의 가격이 떠올랐습니다. 한 강좌당 200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고 대학의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정민이 제 표정을 살피며 이것이 한국이 디지털 교육에서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식의 민주화와 교육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발달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오히려 접근성 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제가 굳게 믿던 미국 교육의 우월성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민은 저를 서울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로 보였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적어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KMOC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미국에서는 70대 노인이라면 골프장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배우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나이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정민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따라가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김성주라는 70세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김성주 씨가 왜 이런 강의를 듣는지 물어보자 그는 웃으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식을 쌓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한함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김성주 씨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한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경험과 지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성주 씨는 제게 배움은 끝이 없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에서 무언가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서 저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겠죠.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믿음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편견 그리고 제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오만함까지. 김성주 CY. 짧은 만남이 제 인생에서 작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정민과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한국 교육의 중심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융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로 제작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강의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SAT 수준을 넘어서는 고급 수학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강의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표하자 담당자는 EBS가 교육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면 사교육 시장, 특히 학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EBS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면서 학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디지털 학습 시스템 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학생의 학습 패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료라니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제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수준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를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EBS와 KMOC 같은 플랫폼을 통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EBS를 나오면서 저는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한국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국 교육의 전문가로서 제 정체성의 일부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정민은 저를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외관에 비해 내부는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첨단 디지털 장비와 쾌적한 열람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정민이 저를 디지털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든 장서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전자책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지까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학술지가 무료라니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열고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엘스비어 등 유명 학술지의 최신 논문들이 모두 열람 가능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학술 자료 하나 보려면 $100는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서비스가 학생이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고급 학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식이 상품으로 취급되고 고급 정보는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국은 지식을 공공재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질 높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정반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미국식 교육과 지식 체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을 연구해왔지만 지식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이 지식의 상품화와 개인의 경쟁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지식의 공유와 보편적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랜 신념과 새로운 발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의 전문가로서 제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제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서울 동부의 한 대학교 캠퍼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잘 가꾸어진 캠퍼스 내 카페에서 우리는 윤지수라는 33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5살.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윤지수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녀의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결혼 후 출산했지만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윤지수는 KMOC 플랫폼을 통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점차 더 큰 꿈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기초 지식을 쌓은 후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KMOC의 무료 강의와 디지털 도서관이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자신도 박사 학위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글맘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학비도 비싸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윤지수 같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에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대학원 학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지금의 꿈을 꿀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교육이 실제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나 성적 향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살,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까지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육 시스템은 어쩌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의 교육 전문가로서 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했지만 제 내면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교육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국 교육부와 주요 대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교육 시스템 KMOC 플랫폼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70대 김성주 씨 아이를 키우며 대학원에 다니는 싱글맘 윤지수 씨의 사례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상품화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곧 한 교육감이 일어나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 CEO가 디지털 교육 평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학 학비 문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지식의 공공재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교육 시스템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이정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여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교육의 우월성을 의심하지 않던 오만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겸손한 개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소명이 아닐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